통계청 발표에 가게 되면 이명박 정권 2년은 정부는 정쟁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은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통계청 수치가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도 피경제활동 인구는 1,569만 8천여 명으로 이 중에 대졸 이상 피경제활동 인구는 275만 4천 명으로 2000년보다도 116만 2천 명, 73%가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또 지난해 빈곤층 가구가 전년보다도 13만 4,725가구가 늘어나서 3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 가구가 3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정부 10년간 안정적인 항아리형 소득 계층 구조를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에는 빈곤층이 많아지는 피라미드형 소득 계층 구조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 고용 전략 회의를 매월 1월 1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실업자와 빈곤층만 양산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파국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3월달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실업대책 청문회를 좀 개최를 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정책 운영으로 실업 대란과 빈곤층 확산을 초래한 관계장관을 정면 거치하고 여야 정이 참여하는 비상실업대책회의를 구성을 해서 실업 대란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KBC, MBC, SBS 3사가 황금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밴쿠버 올림픽 선수단 환영 음악회를 개최를 했는데 세계 5위의 국위 선양을 하고 돌아온 선수단을 환영하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대단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 3사가 황금 시간대를 모두 이 프로그램에 집중을 시킴으로써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를 하고 또 이것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10월 달에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 69위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스포츠의 성공을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을 하고 있는, 그것도 방송이 이를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시니어 방송으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저희들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대표께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나들이가 잦아지면서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방송 3사를 장악해가지고 6월 2일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고도의 계획된 전술 속에서 의도된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최고위원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이 102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을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평등지수 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UNDP가 발표한 남녀 권한 척도 젠더 임파워먼트 메저
93개국 중 60일입니다. 이 지표는 국회의원과 행정관리직, 또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과 남녀 소득비, 이 4개의 지표로 평가하는 것인데 93개국 중 60일입니다. 또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남녀 격차 지수는 128개국 중 115입니다. 이 남녀 격차 지수는 젠더 갭 인덱스,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의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남녀의 격차와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28개국 중 115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들어가면 이 격차는 더 한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8.7%로 OECD 평균 63.5%에 크게 미달하고 남성과 대비한 여성 임금 비율은 62%로 OECD 평균 82%보다 20%나 뒤처진 최하위권입니다. 노동부가 2009년도 여성 고용 동향 분석을 발표했는데 작년도 여성 취업자 수는 977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0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전체 일자리, 남녀 평균한 전체 일자리는 7만 1,000개가 줄어들었는데 여성이 10만 3천 명이 더 많이 감소했고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 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도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1,042만 명. 왜 이렇게 비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최대로 급격히 늘어나느냐? 취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육아와 가사에 쏟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첫째로 여성의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4대강 토목공사 대신에 보육, 교육, 간병 등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추경 예산안에도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당에서 발표한 비정규직을 5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들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 투자를 최소한도 GDP의 1% 수준으로 확대해야만 현재 OECD 평균은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해서 85%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률이 30%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여성 취업률을 높일 수가 없다. 끝으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소위 파파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월 50만 원에 불과합니다만은 최초 2개월은 월급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50%를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